1992년 4월 29일 로스앤젤레스의 하늘은 어두운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고 상점의 유리창은 깨지고 경찰은 그 혼돈 속에서 모습을 감추고 있었죠. 바로 이 시점 LA 폭동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한인타운이 있었습니다. 이 폭동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한인들이 그 한가운데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보여주는 활약상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폭동의 시발점. 1991년 3월 3일 이른 저녁 미국 로스앤젤레스 210번 고속도로에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등 경찰관들이 서쪽 방향으로 과속하던 차량 한 대를 추격전 끝에 멈춰 세우죠. 로드니 킹이라는 이름의 흑인 남성은 음주 상태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다 결국 체포되죠.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경찰 4명이 킹을 몽둥이로 무차별 폭행했고 이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드니 킹은 다리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누워서 저항했기에 경찰은 폭력을 사용했다는 주장이었어요. 피투 성의가 된 로드니 킹은 그대로 결창서로 끌려가 이 영상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드니 킹 사건만으로 LA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었죠. 기름 부은 두순자 사건. 로드니 킹 사건이 흑인 사회의 분노에 불을 붙인 사건이라면 두순자 사건은 그 분노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LA의 한인 여성 두순자 씨는 리커마켓이라는 주류점을 운영했습니다. 1991년 3월 16일 아침 나타샤 할린스가 가게에 들어가서 오렌지 주스 한 병을 가방에 넣고 손에 돈을 쥐고 계산대로 걸어갔지만 두순자는 나타샤가 오렌지 주스를 가방에 넣은 것을 목격하자 도둑으로 단정하고 욕설을 하면서 오렌지 주스를 훔치려고 한 것으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나타샤와 서로 실랑이하면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나타샤는 두순자의 안면부를 가방으로 가격하게 되죠. 몇 번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가방 안에 있던 오렌지 주스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두씨는 순간 한 번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쓰러진 두순자는 일어나 계산대 근처에 있는 38구경 리볼버를 꺼내어 나타샤의 후두부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실제 장면을 보시죠. 이 사건은 흑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순자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판사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벌금형만을 선고했다는 사실이었죠. 이 판결은 흑인 사회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어요. 흑인 커뮤니티는 법의 불평등과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반감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로부터도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사실 두순자의 가족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게를 인수했고 그 매장의 주 이용자는 지역 갱단과 마약 판매자였어요. 여러 강도 사건으로 아들은 가게를 닫자고 주장하던 상황이었고 불안에 떨던 가족은 38구경 리볼버를 구비해두고 있었죠. 3. 폭발 직전. 1992년 4월 로드니 킹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LA의 분위기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경찰의 무죄 판결을 걱정하며 긴장했고 한인 커뮤니티도 두순자 사건 이후 흑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LA 경찰과 주정부는 이 심각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로드니 킹 사건의 판결이 내려질 날 도시 곳곳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그날의 진짜 혼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 2월 5일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배심원에서 흑인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12명의 배심원 중 10명이 백인인 배심원단이 몇 개월 동안 법정 심의를 진행했어요. 4월 29일에 나온 판결은 경찰관 4명 중 3명은 무죄, 1명은 재심 결정. 흑인 사회는 말 그대로 폭발했죠. TV로 생방송을 보던 많은 흑인들이 즉시 거리로 뛰쳐나왔고 시위는 순식간에 폭력적인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경찰차와 상점이 불타오르고 흑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다른 인종 간의 갈등도 극에 달했었죠. 방화 및 약탈,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였으며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는 등 점점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4. 전쟁터 코리아타운. LA 폭동의 중심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었던 거 아세요? 코리아타운은 당시 한인들이 힘들게 일궈온 삶의 터전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지켜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폭동이 일어났을 때 경찰은 백인 거주 지역이나 LA시청, 주요 관공서 타운, LA의 대표적 부촌 베벌리 힐스의 백인 부자들 거주구역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고 한인 상점들은 그들의 보호망 밖에 놓였습니다. 즉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놔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도 몰려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두순자 사건으로 평소 흑인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한인들의 거주지가 흑인 거주지와 바로 접해 있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었죠. 흑인 폭도들은 한인 상점들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경찰은 이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노출된 한인 사회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겠죠. 실제 최종적으로 집계된 한인 사회의 피해는 약 4억 달러어치 손해, 현재 환율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며 점포 2,300여 곳 손실을 입었었죠. 미국 경찰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한인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코리아타운의 보호를 포기한 듯 보였고 한인 커뮤니티는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었죠. 그때 많은 한인 상인들이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건물 옥상에 올라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장면이죠. 폭동이 시작된 지 단 몇 시간 만에 자경단을 조직하고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폭도들과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예비군 클라스죠. 이들은 경찰이 오지 않는다면 직접 자신의 생존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었다고 해요. 당시 상황은 정말로 전쟁터와 다를 바 없었어요. 총성과 화염 그리고 약탈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한인 상인들은 단순한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5. 코리아타운을 방어하라.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저항은 조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병대 출신 예비군 출신들이 선두에 섰다는 거 아세요? 또한 이들은 빠르게 무장을 하고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 방어선을 형성했어요. 정말 군대에 전역한 모습이 여기서 나오죠. 당시 언론에서는 이들을 자경단이라고 불렀지만 이들은 단순히 폭력으로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인들의 저항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무기를 들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LA 경찰이 코리아타운을 방치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행동해야 했었죠. 이들이 옥상에 올라가 무기를 든 장면은 지금까지도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상황을 전쟁과 다를 바 없었다고 회상하며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6. 폭동의 끝 그리고 후유증. LA 폭동은 6일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액도 너무 컸으며 코리아타운은 그 중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점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에서 한인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터전이 파괴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경찰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은 그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그러나 폭동이 끝나고도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흑인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은 여전히 빈곤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한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다는 점에서 분노와 좌절을 느꼈습니다. 특히 많은 한인들은 경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 경험은 이후 한인 커뮤니티가 더 강하게 결속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서서히 복구되었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한인들은 단순히 이민자로서의 삶을 넘어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인종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생존 투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죠.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